며칠 전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인 반더벤은 자신의 개인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려서 해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했던 뒷모습과 함께 모래시계 모양의 이모티콘과 점 5개를 올려서 숨겨진 뜻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건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회복의 의지를 표현한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 팬들은 점 개수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면서 더 심층적인 의미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점이 왜 5개일까? 5일 안에 회복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5주? 5개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복귀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5경기 뒤에 돌아온다는 뜻 같은데? 반더벤의 부상이 엄청 장기 부상이라면 애초에 출전에 대한 언급을 안 했을 거야. 분명 더 빨리 회복한다는 뜻이야. 점 5개의 의미는 아마 5주를 뜻하는 것 같아. 5주라면 내년 1월에는 확실히 돌아올 거야. 반더벤도 빨리 경기에 돌아오고 싶나봐.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였어. 사실 대부분이 그냥 정신 승리를 하려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탄데 그만큼 반더벤의 존재감이 컸다는 의미겠죠. 오랜만에 다시 본 다이어는 정말 최악이었고 결국 울버햄튼전 패배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이해가 갑니다. 반더벤의 부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 현지 기자인 폴 오키프가 전한 바에 따르면 3단계에 가까운 2단계라고 하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근육이 늘어난 염좌 정도, 2단계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정도, 그리고 3단계는 완전 파열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반더벤은 햄스트링이 거의 끊어질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햄스트링 부상 1단계의 경우 회복기간이 짧으면 한 주 안에도 끝날 때가 있지만 2단계의 경우 최대 8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 3단계라면 수술 포함 반년이 걸립니다. 해외 팬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반더벤이 올린 점의 개수가 부상 정도와 관련이 있다면 5주라고 추측하는 게 나름 일리가 있네요. 2단계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의 부상인데 5주면 한 달 하고도 한 주니까 뭔가 들어맞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희망이 섞인 상상이었고 사실은 NG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올해는 복귀가 힘들어 보입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인 골닷컴은 첼시전 이후 NG 감독이 했던 인터뷰 발언에 주목했는데 그 내용은 잦은 VAR로 인한 경기 중단이 선수들의 부상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반더벤의 부상과 VAR로 인한 중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진 않겠지만 나는 그동안 선수들이 공을 차며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공을 던져줄 뻔했다라면서 긴 VAR 확인 시간 동안 선수들의 몸이 식어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당시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는 전반전 동안 실제 축구를 했던 시간은 23분 21초 뿐이고 추가 시간 포함해서 33분 5초 동안은 VAR 확인 등 추가 시간 포함 33분 5초 동안은 VAR 확인 등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었다고 밝혔는데요. 워밍업을 통해서 달아오른 선수들의 몸이 식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매체인 더선은 프로축구 협회장인 마이타 몰랑고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난 첼시전과 같이 경기가 자주 중단된다면 선수들의 몸이 식은 다음 곧바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선수들의 복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선수를 다치게 하고 있고 그것은 모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다라면서 영국 프로축구 협회장 역시 NG 감독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회장과 NG 감독의 말처럼 올 시즌 선수들의 부상은 역대 최다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부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리미어 인저리의 설립자인 벤 디너리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에 따르면 올 시즌 시작된 지 3달 만에 196건의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 겁니다. 프리미어 인저리의 설립자인 데이터 분석가 벤 디너리에 따르면 2023-2024 시즌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196건의 부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4시즌에 비해서 15% 증가한 것이라면서 이번 시즌에 유독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부상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해서 벌써 지난 시즌의 거의 2배 수준이라면서 부상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죠. 이번 시즌 햄스트링 부상은 53건으로 지난 시즌의 27회에 비해서 96%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도 지난 4시즌 평균보다 55% 증가했다. 이전까지 최다 부상 기록은 2020-2021 시즌의 40회였다라면서 올 시즌 3달 만에 지난 4시즌의 평균을 넘는 어마어마한 부상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VR 체크가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추가 시간도 대폭 늘어나면서 경기 시간 100분은 우습게 넘기곤 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선수들의 부상 빈도를 늘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반더벤이 부상을 당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로메로 퇴장과 페널티킥 판정을 한다고 거의 7분 동안 경기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지 10분 뒤에 일어났거든요. 반자동 VR이 도입됐다면 없었을 부상인데 프리미어리그에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괜히 선수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다음 상대가 다크호스인 아스톤빌라전이라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아스톤빌라의 부상자 명단은 4명인데 그 중에서도 2명만 장기 부상입니다.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인 제이콥 램지는 토트넘전에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밍스와 부엔디아 2명은 올해 8월부터 이미 시즌 아웃 확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아스톤빌라는 토트넘전에 인원이 비지 않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시즌 아웃된 페리시치를 포함해서 반더벤, 메디슨, 세세뇽, 솔로몬 총 4명이 내년 1월이 되어야 복귀할 수 있을 예정이고 수술을 한 히샬리송도 빨라야 12월 복귀입니다. 여기에 다이렉트 퇴장 징계를 당한 로메로와 경고 5장 누적으로 결장하는 비수마까지 하면 토트넘 베스트 멤버들 중에 거의 절반이 아스톤빌라전에 출전할 수 없는 건데요. 아직 A매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캡틴 손흥민은 지난 싱가포르전 때 상대의 거친 태클에 여러 차례 노출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의 걱정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다른 팀들의 선수들이 연이어 다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는 지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에 부상당해서 7분여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이마르, 히샬리송, 비니시우스까지 다치면서 브라질 공격수들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콜롬비아에게 패배. 뿐만 아니라 이강인의 동료인 자이르 에메리도 득점을 하다가 상대 수비색에 밟혀서 오른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맨유의 주전 골키퍼인 오나나도 지난 토요일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다치면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체됐고 맨유 공격수인 레시포드는 동료인 아놀드와 공 소유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충돌하면서 후반 60분경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싱가포르전 때도 자칫 잘못했으면 손흥민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중국 홈에서 펼쳐지는 중국전의 심판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중국은 태국과의 경기에서도 파울 17개로 자기들보다 FIFA 랭킹이 33위나 낮은 팀에게도 위험한 태클을 서슴없이 했던 팀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팀인 한국을 상대로는 아마도 더 심하게 파울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분위기 좋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등 한국 선수들이 다치면 엄청난 손해죠. 이번에는 제발 부상 걱정으로 마음 졸이지 않게 적절히 교체 카드도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다치면 토트넘 바로 망하는 거고 김민재가 다치면 뮌헨 센터백 전멸입니다. 안 되겠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